고압 보안공사에 있어서 지지물에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면 그 경관의 최대는 이 지지물의 표준 경관 경우에 150, 250, 600m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고압에 대해서 안전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100m, 150m, 400m 이하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관 제한은 150m 이하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 몇 종 보안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 도로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를 모두 다 도로다라고 하는데 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도로가 접근할 때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으면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되고요. 2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3종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이용하여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에서 이 1번의 BIPV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일체형 PV, 태양광 발전이 되고요. PCS는 전력 변환 장치로서 인버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V는 태양광 발전이고 MPPT가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뜻합니다. 세세하게 우리가 보면 PV는 태양광 발전, BIPV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고요. PCS는 전력 변환 장치, MPPT가 최대 출력 추종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선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전선이 지나가는데 이 낙뢰로부터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주의 맨 끝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공지선의 굵기는 여기에 사용하는 전압이 고압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고압인 경우가 있겠죠. 고압일 때는 얘가 4mm 이상의 나경동선이고요. 특고압일 때는 5mm 이상의 나경동선 또는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나경연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가 고압일 때 얼마이냐? 이 가공지선이 4mm이다. 그렇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크기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이 지중전선로에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보게 되면 지중함은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며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크기가 1 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중함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고 시설자 이외의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는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산시키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세제곱미터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저압 목축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이 저압 옥측 전선로에는 애자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버스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 공사는 목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목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목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애자공사라든가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4번의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기에 접속하는 부하 측 옥내 배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전로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기 저장 장치, 즉 배터리는 직류이죠. 그럼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 저장 장치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에서 대지 전압은 직류 600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은 다중접지를 하여야 한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Y결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편의상 얘를 L1, L2, L3라고 보고 여기가 중성점 되겠죠. 중성점을 N 이렇게 보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요 선로는 25kV 이하이고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2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얘를 대지로 접지를 할 거예요. 접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접지선의 굵기는 이 중성점 접지선의 굵기는 6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얘를 다중접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중접지는 뭐예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지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지를 할 거란 얘기예요. 접지를 하겠죠. 자, 그때 요 거리를 볼게요. 거리는 자 15kV 이하일 때 요 거리는 300m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300m. 그리고 15kV 초과 25kV 이하일 때는 요 거리가 150m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전압이 15kV 이하에서는 300m 이하가 돼야 되고 이 15kV 초과 25kV 이하에서는 150m 이하가 돼야 돼요. 요 간격이. 자,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그러니까 얘네들 다 분리했을 때 각각의 접지 저항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접지 저항값은 300옴 이하가 돼야 돼요. 각 하나하나 얘와 얘 간의 각각에 대해서는 300옴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요 분리됐을 때 1km마다 합성 저항값은 150kV 이하에서는 30옴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25kV 이하에서는 15옴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 즉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에서 중성점 접지하는 접지선의 굵기는 6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다중접지에서 각각의 접지 저항값은 300옴 이하여야 되고요. 이 다중접지 개개 간의 거리는 15kV 이하에서는 300m 이하, 15kV 초과 25km 이하에서는 150m 이하 되어야 되고요. 얘네들을 분리했을 때 1km마다 합성 저항값은 15kV 이하에서는 30옴 이하,
25kV 이하에서는 15옴 이하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9kV니까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이잖아요. 1km마다 저항값은 15옴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원 공급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전원 공급기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 설비 같은 곳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공급 장치를 뜻합니다. 관련 규정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통신 장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통신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공급 장치가 있겠죠, 그죠? 전기 공급기가 있을 거예요. 얘는 지상으로부터 4m를 유지하라. 여기를 4m 이상 유지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도, 도로라고 할까요? 도로 중에 인도 쪽으로 얘네들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에 이 지지물이 여러 설비들이 있어서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 전기 공급기를 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또한 명판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전원 공급기의 규정이 되겠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설비 복잡 개수의 전원 공급기를 시설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설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공통접지공사 적용 시 선도체의 단면적이 35제곱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인가? 단,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이다.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개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성선 N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를 선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부하가 L1, L2, L3,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연결될 겁니다. L1 이렇게 연결되고, L2 이렇게 연결되고, L3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중성선이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외암 접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암을 접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호 도체 이렇게 얘기해요. 외암 접지하는 도체를 보호 도체 PE 이렇게 씁니다. 문제에서 얘의 이 보호 도체의 굵기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거죠. 굵기를. 여기 보시면 선도체의 단면적, 요 선도체의 단면적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5제곱밀리미터를 넘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도체의 굵기는 이 선도체의 얼마로 하라? 2분의 1로 하라 이거죠.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 그렇죠? 다시 이 선도체의 굵기가 35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이 보호도체가 이 선도체의 재질과 같을 때 이 보호도체의 굵기는 이 선도체 굵기의 반보다는 크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4번 되겠습니다. 전격 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설치할 때 몇 배의 전류에서 동작되어야 되는가?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3A 초과에서 이 주택용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13배의 전류에서 동작하지 말고 1.45배의 전류에서 120분 이내에 동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동작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안의 수소 순도가 몇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이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기밀 구조이고 폭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되며 이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되었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수소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수소의 순도가 몇 % 이하일 때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전기철도 가선 방식에는 가공 방식, 강체 방식, 3레일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즉 가공전선로가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 높이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단, 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다 라고 나오면 이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 무조건 전압에 관계없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m, 그죠?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도 6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이 규정에서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접지도체, 중성선, 그리고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다. 다시 접지도체, 중성선,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보시면 접지도체, 중성선, 접지측 전선 되어 있죠. 1번, 2번, 4번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습니다. 3번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겠네요. 저압측 전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이다.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즉 건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가 있고요.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즉 전차선 간의 절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차선이 움직일 때, 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차선이 정지해 있을 때의 절연 이격거리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교류, 공칭전압 25,000V에서 요거 동적, 비오염, 절연 이격거리를 묻고 있죠. 그래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22.9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 교차하는 경우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까지 감할 수 있는가? 단, 전선은 케이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교차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 그리고 가공전선 또한 전차선로를 제외한 시설물을 다른 시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는 이와 같이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22.9kV다 라고 했기 때문에 35kV 이하가 될 것이고요. 기타 조형제, 우리가 뭐 상부 조형제 이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다 기타 조형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격거리는 1m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보시면 전선은 케이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을 보게 되면
0.5m까지 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터널 내 교류 220V의 애자공사로 전선을 시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되는가? 이 터널 내의 전선로에서 애자공사 시 높이의 저압 같은 경우에는 2.5m 이상, 고압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220V다 라고 하는 것은 저압이기 때문에 노면상 2.5m 이상 되어야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재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 수중 조명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조명이 되겠죠. 이 수중 조명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여야 되고요. 1차 측 전압은 400V 이하, 2차 측 전압은 150V 이하이며 2차 측에 접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전압이 2차 측 전압이 30V 이하이면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게 됐고요. 전압이 30V를 초과하게 되면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혼촉 방지판에 대해서 묻고 있죠. 따라서 30V 이하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주가 있다라고 보면 이 전주에 사람이 오르내리도록 여기에 발판 볼트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발판 볼트는 이 지표면으로부터 1.8m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 취급자 이외의 자가 올라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1.8m 미만에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